어제 열린 FOMC 덕분에 국내 주가가 모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 상승은 제가 판단할 때는 통화정책 내용보다는 경제 전망이 보다 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몇 개월째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벌써 없는 반면에요. 경제에 대한 전망은 조금 달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준이 올해 미국 경제가 6.5%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민간에서는 7% 성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연준이 공식적으로 6%대 성장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받는 느낌이 상당히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FOMC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어제 보셨죠? 네. 새벽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아무튼 좀 간략히 먼저 그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투자자에게 완벽한 시나리오를 제공했다. 예. 예. 근데 요번 이 3월달 FOMC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뭐냐면 경제 회복 선상에 있는 불확실성의 전개 방향에 따라 어떻게 하겠다. 뭐 이게 지금까지 한 6개월째 해오던 얘기인데요. 그 얘기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자면 요번 3월달 FOMC는 앞에 있던 불확실성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오롯이 나온 거예요. 첫째, 이 경기 부양책, 이거 불확실성의 원인이었거든요. 그다음에 백신 접종,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또 대선에 의한 정치적인 소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딱 경제 성장만을 놓고서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FOMC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 경제 회복되고 있으니 인플레 뭐 이런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꽉 잡을 테니 이제 쫓아오십시오. 근데 행간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4조짜리 인프라 지금 부양책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건 어떻게 되지 지금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남긴 것 같습니다. 이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우리가 다 잡을 겁니다. 그래서 2022년, 23년까지 충분한 기간으로 여러분들에게 투자 기회가 올 것이고 경기는 회복이 되는데 진짜로 막 고열이 나고 뭐 성장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잡겠습니다. 제롬 파월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테이퍼링 없다. 확인해 준 것들이 투자자에게는 완벽한 시나리오로 지금 작동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저도 한 4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봤는데 제가 이렇게 느낌은 연준이 굉장히 열받쳐서 한번 세게 질러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게.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연준의 향후 일정을 보면요. 우리가 또 어떤 차관점을 가질 수 있냐면 4월 달에 있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6월 달에 있는데 4월 달 연준은 진짜 그거는 뭐 아무런 임팩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4월 초부터는 어닝 시즌이거든요. 펄펄 날 겁니다. 증시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서 6월 달까지 FOMC 판단은 어떠한 조치를 안 해도 6월 달까지는 이 시장의 유동성을 통한 증시의 활화성 이거는 담보를 한다는 메시지를 저는 읽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6월 달 FOMC 하기 전까지는 경제 회복에 대한 열매를 잘 따먹고 있겠구나 하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자, 그 점도표를 가지고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연준이 2023년도까지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고 다시 또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점도표를 보면 그래도 내년도에 인상을 할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어차피 모든 전망이나 모든 정책이나 굉장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역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 거다라고 일단 보십니까? 뭐 숫자상으로는 대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2월 달하고 비교를 하면요. 2022년도에 인상된다는 게 한 명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3월 달에 가면서 지금 5명이 나왔는데 2020년에 4명이 뭐 한 차례 또 다른 한 명은 2차례 올린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023년은 이제 굉장히 이제 금리 인상에 지금 어떤 영향력이 왔는데 5명이 원래 12월 달에는 올린다 그랬는데 그게 7명으로 지금 증가된 상태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요. 금리 인상이라 그런 것은 경제 회복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경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를 발표를 했냐면요.
기대 인플레이션들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2.2, 2.4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점도표를 내놨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기네들이 잠재 성장률의 이 상향 조정을 통해서 실질 금리는 안 올릴 겁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 경기 회복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과 전망을 높이 얘기했던 3월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이 없고 5월이 사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5월이 없기 때문에 6월까지는 굉장히 좋은 장들을 펼칠 수 있는 자신감을 표현한 3월 회의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전망 6.5%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골디락스입니다. 아시는 그렇죠. 것처럼 왜 네. 2006년, 2007년 그래서 맞습니다. 예. 골디락스 경제로 해서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실제로 이제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경제가 오면서 주가가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지 네. 일단 그 골디락스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이제 4.2%에서 6.5%로 올라갔어요. 예. 근데 뒤에 나오는 발표하는 얘기들이 참 이게 헛된 숫자는 아니구나. 왜냐하면 자 이렇게 해서 골디락스가 되려면 고용에 대한 안정성을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예. 뭐 바로 내년도에 완전 고용 간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실업률이 완전 고용한다면 조금씩 이제 변동이 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2003년까지 계속적으로 실업률이 3.5%까지 다시 내려온다는 거죠. 예. 근데 3.5% 완전 고용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어요. 지난 몇 년간 3.5% 완전 고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한 번도 안 일어났거든요. 예. 거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자신감이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6.5% 가면 미국 경제는 V자 반등이거든요. 그렇죠. 예, V자 반등이라서 그러나 이 금리 인상을 통한 어떤 인위적인 통제는 없을 것이다. 근데 이 숫자도 또 미국의 뭐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환호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러면 미국이 1970년도 이후에 중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올해가 되는 예,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골디락스, 실업률 뭐 이런 것들이 다 잡아지는 부분들로의 자신감이 나타났고요. 물론 이거는 기대치입니다만은 자기네들이 이제 실력으로 보여줘야 될 거고 고용이 그러니까 미국은 하여튼 고용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예. 고용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제네 옐런이 재무부 장관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3월 FOMC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에게는 예. 완벽한 시나리오를 제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저의 감상은 연준이 한번 세게 질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딱 그 와닿네요. 예, 예. 그러니까 올해의 이 실업률을 4.5%로 하고 내년도에 완전 고용을 한다. 예. 대신에 내년도에 완전 고용인데도 불구하고 0.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한다라는 그렇죠. 것이 지금 얘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예. 그 3%대의 실업률을 갖고 있을 때 기준금리가 얼마냐면 2.5%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숫자가 안 맞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까지 미국 그 연준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실업률이 완전 고용이 되는 거 이전까지는 우리 그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않죠. 했는데 네. 완전 고용은 당연히 올해 4.5% 정도 되면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무튼 좀 숫자가 안 맞는다라는 숫자가 안 생각이 들었어요. 맞는데 숫자를 우리가 재해석을 해보면 이거죠.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지 실제 인플레이션 얘기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2.4, 2.5까지 앵커링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2.4까지 올라오더라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4까지 올라와도 우린 꿈쩍도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 제롬 파월이 딱 이제 앞에서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여기까지는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표현이 정확한 게 이 꽉 안 물고 한번 진짜로 이제는 우리가 경제 회복 성장 궤도에 다시 온 겁니다. 예. 이 얘기를 분명히 한 건데요. 사실 이제 이러면 어떤 뭐 변동성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지만 일단은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굉장히 줄었거든요. 예. 백신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 뭐 대선 결과 이런 거 다 없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성취 가능한 목표들을
얘기한 거 아니냐는 게 시장의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금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시장 금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준이 얘기한 대로라면 올해의 경제 성장률이 6.5%고요. 네.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2.2%입니다. 그렇습니다. 합쳐 더하면 9%입니다. 그러면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를 넘어가는 건 이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잘못하면 연말까지 2.5%를 더 넘어서 3%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숫자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에 뭐 1.6을 넘으면 막 뭐 굉장히 그렇죠. 무서웠다 그랬지만 사실 1980년대 16% 갔던 게 10년물 국채의 금리이기 때문에 예. 내려오는 지금 하향 곡선을 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조그만 구간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지금 본 거고요. 예. 사실 그거는 지금의 10배 있을 때도 충분히 견뎌냈던 미국 경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2.5%, 뭐 3%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기업들의 실질적인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면 이거는 진짜로 뭐 굉장히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뭐 이 비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이제 미국 경제하고 이제 한국 경제하고 좀 다른 부분은 미국 경제는 굉장히 장기 금리에 민감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은 부동산,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하는데 부동산은 다 장기물에 걸려 있고요. 예.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그 반면에 단기물에 걸려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장기 쪽으로 쭉 갖고 가는데 어떤 자신감을 나타내는 부분들이고 한국은 굉장히 금세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지금 반응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다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은 우리가 이건 절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한국과 중국이 먼저 단기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 한국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통화증권 통화증권 발행을 좀 줄였습니다, 상당히.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금리가 최근에 우리나라도 오르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인지 금리에 대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인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 변동성을 완화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하여튼 우리나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이 올라가는 속도와 폭을 줄이는 부분들로 일단은 예방 주사를 맞는 것 같고요. 자, 뭐 지금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 인플레에 대해서 지금 뭐 경고음들을 얘기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우리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예. 근데 뭐 인플레로만 보면요. 미국이 화폐 통화 속도가 1.19고요. 예. 우리나라는 화폐 유통 속도가 0.63입니다. 0.63이요. 예. 예.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안 돈다는 거죠. 돈은 많이 풀었어요. 작년에 9% 이상 풀었는데 통화 속도가 줄어든 건 8% 정도 줄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요. 통화량 곱하기 유통 속도를 하면 그게 GDP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GDP는 물가 곱하기 거래량인데 이쪽이 아무리 통화량이 많이 재난지원금 풀고 뭐 풀고 하더라도 유통 속도가 이렇게 나아지면 물가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인플레 부분은 이게 안 올라가도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플레 때문에 우리가 뭐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겪었던 그런 고통은 올 수 없는 지금 경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예. 지금 뭐 통화증권을 이렇게 축소 발행하는 부분들은 금리의 변동성을 굉장히 조절하가는 영향이 더 뭐 목적이 더 많고요. 인플레 한국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말씀을 제가 좀 감히 드려봅니다. 예. 통화증권 발행을 늘리냐 줄이냐 한 25년 전 정도 들었던 얘기 같은데요. 그죠?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영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었습니다.